언니, 정말 거기서 일할 거야? 장애인들이랑?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민서는 햇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응, 한번 해보려고. 민서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죠. 28살 한때는 촉망받는 피아노 강사였던 그녀가 이곳에 서게 된 이유는 복잡했거든요. 3달 전 마지막 학생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알면 기절할 거야. 여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만 쳐왔던 민서에게 음악은 전부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 무대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없게 되었죠. 센터장인 박 원장이 민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악치료사로 일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다목적실에 도착했을 때 구석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가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예요. 그의 인사는 순수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29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죠. 준호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7살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와, 피아노요? 저도 좋아해요. 한번 들려주세요. 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민서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조율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내일도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기요, 민서 선생님. 센터에 출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준호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은 여자가 그려져 있었죠. 이거 선생님 드리려고 그렸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요. 고마워요. 선생님, 언제 피아노 쳐주실 거예요? 저 정말 듣고 싶어요. 다른 이용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민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죠.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몇 년 전 콩쿠르 무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판단하는 시선이 아닌 순수한 기대만이 있었어요. 민서는 천천히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다목적실을 가득 채웠죠. 우와. 선생님, 정말 예뻐요. 음악이. 준호의 말에 민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피아노를 쳤어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 정말요? 네. 선생님처럼 예쁜 음악 만들고 싶어요. 민서는 준호를 피아노 앞에 앉혔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준호는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이미 음악가예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걸요. 그 순간 민서는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민서는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일이에요? 형이 저버리고 갈 거래요. 멀리 가버린대요. 준호의 형 민철 씨는 해외 발령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민철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를 시설에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준호 씨를 돌봐드릴게요. 선생님,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준호 씨와 함께하는 것이 제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날 밤 민서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서는 준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서야, 너 설마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 안 돼. 절대 안 돼. 너까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니?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 씨, 저와 함께 살래요? 정말요? 저랑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네, 우리 함께 해요. 민서야, 집에 당장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민서가 준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결국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센터 정신과 의사 김지훈이었습니다. 민서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훈은 32살의 젊은 의사였어요. 부모님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민서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죠.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평생 케어가 필요한 상태예요. 민서 씨 인생을 모두 바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민서 누나, 언제 와요? 무서워요.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서 씨,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네, 없어요. 후회할 게 없거든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임대료를 월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 달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네요. 회의가 끝난 후 준호가 물어봤어요. 누나, 우리 센터 없어져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민서 누나,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했어요. 뇌전증 발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훈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민서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아닌가요? 준호 씨에게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날 박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준호와 다른 이용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센터를 살려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누나, 저도 돕고 싶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준호가 첫 번째로 한 말이었어요. 센터가 없어지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럼 함께 해봐요. 이용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작품을 팔아봤지만 수익은 미미했습니다. 누나, 제가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떨까요? 길거리에서요? 네. 사람들 초상화를 그려드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다음 날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준호의 길거리 초상화 그리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첫 번째 손님인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어머나,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다니. 고마워라.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준호의 그림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참 기특하다. 우리도 뭔가 도와야겠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역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를 알아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내가 뉴스에 나온다며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KBS 대구방송 총국 김 기자입니다. 준호 씨, 센터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친구들이에요. 센터가 없어지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져요.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 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센터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렸고 뜻밖의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얘야, 할머니가 적금을 해지했다. 이거 받아라. 할머니가 내민 봉투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대구의 한 대기업 사장도 찾아와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더 놀라운 방문자는 민서의 아버지였습니다. 방송을 봤다. 민서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버지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심각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건물주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곳을 찾으면 되잖아요. 새로운 센터를 만들면 돼요. 준호의 말에 민서는 깨달았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의 어머니였어요. 준호야, 나는 민서 엄마야. 그동안 반대한 것에 대해 미안하구나. 민서야, 엄마가 땅이 하나 있잖니. 그 땅에 센터를 지어라. 1년 후, 햇살 새희망센터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새 건물이 완공되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센터 개소식과 함께 민서와 준호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센터 식구들이 모두 함께 준비했습니다. 혼인서약 시간이 되었어요. 민서 누나, 저는 누나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누나만 사랑할게요. 준호 씨, 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반지 교환이 끝나고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누나에게 선물이 있어요. 준호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서 결혼행진곡을 연주했어요. 1년 동안 민서에게 몰래 배운 곡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 둘만의 시간을 가진 민서와 준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누나,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사랑인지 동정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그럼 저도 말할게요. 저도 처음에는 누나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거였죠.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랑받는 기분이 좋아서 모르는 척했던 거예요. 앞으로 서로에게 비밀은 없기로 해요. 약속해요. 창밖으로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서와 준호는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 사랑은 완벽한 조건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햇살 새희망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지시설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도 태어났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한 적은 없느냐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민서와 준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